투자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IMF 재원 확충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 사흘 연속 빠졌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플러스로 출발해봤지만 밀린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종가를 보니까 조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기관이 확실하게 오후장 들어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장중에는 1964까지 갔었는데 얼마나 줄이면서 끝냈을까요? 먼저 시황센터 가서 정확한 종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가시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인데요. 최근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째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장 초반 한때 198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1964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저점을 찍으면서 재차 하락했지만 지수 낙폭을 좀 만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 하락한 19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고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000억 원 넘게 매물이 출회됐지만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폭을 좀 늘렸습니다. 기관 오늘 1,12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재차 반락하면서 500선을 내줬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강세로 장을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재차 꼬리를 내리고 4일째 500선을 하회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 하락한 49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21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인 반면에 개인이 14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0전 오른 1,140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초반 호주 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호주 달러 약세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중국 PMI 발표 이후 롱스탄리 쇼플레이가 진행되면서 재차 반락하고 1,13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전 상승한 1,139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3% 약 보합권에서 127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부진했는데요. 현대차가 1%, 기아차도 1.63% 밀려나면서 7만 8,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강 보합권에서 27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LG화학이 0.79% 약 보합권에서 31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강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KB금융 1.47% 오르면서 4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8% 약보합권에서 3만 5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막판 무섭게 질주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만 7,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ENM은 실적 개선 전망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2.37% 오르면서 2만 8,0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포스코 ICT 1.03% 하락하면서 7,7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젠백스도 3%대로 밀려났는데요. 38,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 1%대 강세 보이면서 9,74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유통업과 건설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유통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가 첫 시행되면서 유통주가 하락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오늘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백화점이 2.88% 밀려나면서 16만 8,500원에, 롯데미도파도 1.62% 하락하면서 15,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우건설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는 평가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4.39% 밀려나면서 9,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3%대로, 그리고 현대건설은 2.29% 하락하면서 7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특별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산주가 또다시 들썩였는데요. 오늘 빅텍은 가격채 한보까지 오르면서 3,0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스페코가 11% 급등하면서 3,200원에, 그리고 퍼스텍도 8%대로 오르면서 2,2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활발히 움직였는데요. 그 가운데 김문수 테마주가 오늘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을 강조하면서 GTX주가 김문수 관련 테마주로 급등했는데요. 오늘 동아 지질이 3.88% 오르면서 1,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울트라건설도 5%대로, 대아TI도 3.55% 오르면서 1,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오늘 대형 포장과 MPC, 대형 금속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대주 전자재료도 1,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 행보 역시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광페인트가 9%대로 오르면서 9,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유성 TNS 6.1% 올랐습니다. 바른손도 3.59%, 그리고 우리들 제약도 8.56% 오르면서 2,0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산업이 기아자동차의 K9 출시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6.79% 오르면서 4,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STX 반도체가 대규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6,98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종가상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약간 더 빠졌지만 1970은 지켰고요. 근데 너무하네요. 거래대금이 오늘 3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들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확인해보는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계시는 배승호 대리님과 텐스탁의 김선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죠. 네, 코스피 2050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한 현재 바닥 따지기 중인지, 두 번째 글로벌 양적 완화 없이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 실적 쇼크 먹은 화학주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닝 지뢰밭 대피선은 IT와 자동차밖에 없는 것인지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도 위태위태한 상황. 지금은 상승을 위한, 박스권을 오히려 더 뚫기 위한 바닥 따지기 중이다. OX로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상승 위한 바닥 따지기, 상승 위한 바닥 따지기. 두 분 다 긍정적인 뷰이신데요. 김선현 대표님,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그래도 다지기 중이라고 좋게 보시는 이유는요?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 상황이 일단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그 제한폭이 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도 197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50까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또 조심스러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폭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에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악재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폭은 더 이상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 이 수준에서 한 1970포인트에서 한 1990포인트 내외를 당분간 좀 지속하지 않을까. 당분간 2000포인트를 뚫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일단은 외국인이 이제 6일 연속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뭐 IMF 쪽에서 4천억 달러 이상 재원 뉴스가 있었지만은 크게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로 이제 반응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시장 상황에서 뭐 중국 쪽, 그다음에 일본, 홍콩 증시 모두 이제 조금 빠진 모습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럽 리스크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대선 쪽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뭐 추가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한 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확실한 동향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2000선 아래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보셔야 될 게 유럽의 리스크와 이제 미국 쪽의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지만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때, 그리고 유럽의 리스크와 그리고 가운데서 이제 중간 입장에서 중국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국이 어느 입장에서 어느 자세를 취해야 될지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가 IMF 때 IMF 쪽이나 그다음에 유럽 EU 국가들이 저희 아시아 증시에 요구했던 아시아 시장에 요구했던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아주 크게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쪽 관련된 국가들한테는 크게 이제 긴축 정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좀 어떻게 좀 사탕을 주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개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다 보면은 돈은 계속 찍어내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 보면은 언젠간 또 크게 한번 터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왜 그렇게 이제 유럽을 너무 감싸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강한 정책을 필요로 해서 크게 한번 제대로 한번 씻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제 IMF 쪽이나 유럽 쪽에서 EU 연합 쪽에서 감싸고 도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큰 칼을 한번 들고 한번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 흐름을 볼 때 또 중국 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MI 지수 예측치가 나왔는데 49.1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50이 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이제 50이 넘지 않았었고 계속 지난달보다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도 50포인트 넘지 못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은 아직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 일단은 뭐 당분간 요게 짧게나마 이제 짧은 이슈로서 이제 단기적인 어느 정도 증시폭을 조정폭을 거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상향이긴 한데 너무 지뢰밭이 많습니다. 지뢰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지뢰밭을 뚫고 올라가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상 제가 한 4월 중순부터 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장은 또 유럽의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조금은 또 한 번의 지뢰밭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뢰밭을 잘 건디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크게 또 빠지기도 어려운 장, 중국이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오는 드셨지만요. 일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박스권이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지수대는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이제 상당히 적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관망을 하려는 자세가 많다라는 거죠. 즉 매도세가 심하진 않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이제 4월을 돌이켜 보면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훨씬 많았던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실제로 경제 지표들, 중국, 미국, 일본, 뭐 유럽 등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6연속 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1월, 2월에 들어왔던 LTR로 자금들이 회수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이제 중국 PMI가 발표됐고 또 50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번 25일 날 있는 FOMC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일본 금요일 날에 일본 BOJ 미팅이 있는데 그때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적 완화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아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다면은 2050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양적 완화 얘기를 하셨는데 곧바로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 없이 시장 상승 가능한지 여부. 일정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상승할 수 없고 그래도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FOMC에서 혹은 미국의 일본의 BOJ에서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와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상승 촉매제가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에너지와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분기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비록 좋게 나온 몇 업종들도 현재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기엔 좀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나쁜 컨센서스, 즉 나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2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IT도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애플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뭐 화학업종 2분기에도 더 안 좋대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불식시키고 이제 시장을 상승 요인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글로벌 공조기 때문에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2스텝 나가는데 혼자 3스텝 나가면은 피해를 자국 무역 수지나 이제 자원 수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글로벌 공조가 일어나고 있고요. IMF 그 자금을 모은 부분들도 보면은 내용을 뜯어보면 아시아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금 더 이제 공조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글로벌 공조가 키맞추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QE3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구간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양적 완화, 일본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FOMC에 귀를 기울여서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에서는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위주로 먼저 순환매가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화학, 건설, 소재 쪽으로 조금은 이제 잘 지켜보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커졌다라고 보셨을 때, 그런 외국인들이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고 환율이 갑자기 낮아졌을 때 그런 저가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양적 완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또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가 미국 FOMC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본도 추가 부양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더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사실 지금 그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그 한 달 정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선윤 대표님은 글로벌 양적 완화 없이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없이 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까 지뢰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양적 완화 해봤자 일단 물타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자체에 돈이 풀려봤자 저는 크게 뭐 영향 자체는 미비할 걸 판단이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반응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커다란 바다에다가 물 한 번 좀 붓는다고 해서 그 시장이 크게 반응을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타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적 완화 하지만은 버냉키 의장도 그게 쉽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되돌아와서 크게 다시 뒤통수를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문제가 그래서 아직은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로 인한 시장 자체 흐름보다는 일단은 유럽 리스크 차원에서 그쪽 국채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인데 그걸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축 완화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확실히 해결된다면은 저는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쇼크 먹은 화학주. 금요일 날 쇼크를 제대로 먹었었죠. 그래도 현재 화학주 매수 가능하다.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전문가의 의견 궁금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오늘 또 약간의 반등이 나온 화학주였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네, 화학주 매수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김소연 대표님 살짝 웃으셨는데 먼저 배승호 대리님 네. 화학주를 원래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셨는데 일단 금요일 날 심경이 어떠셨는지. 일단 금요일 날 LG화학이 이제 상당히 낙폭이 커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IR 담당자 분께서 상당히 그 당사에 대해서 코멘트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환경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분명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실제 IR 회의를 할 때도 그 코멘트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4분기보단 좋아졌지만 2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 우려감을 증폭시켰고 그 투자자들에게 이제 매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LG화학은 오늘도 반등을 못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화학주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호남석유가 실적이 나왔는데 호남석유는 실제로 크게 빠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호남석유나 이제 LG화학이나 그 실적 부분만 놓고 보면은 4분기보다는 좋아졌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런 그런 가지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주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화학주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몇 가지 단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낙폭 과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낙폭 과대가 올라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양적 완화 부분이 이제 코멘트가 있고 액션이 시해져서 낙폭 과대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순간에 화학주 쪽은 상당히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의 그 양적 완화 코멘트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화학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적 완화, 지준율 인하와 그 내수 부양을 통해서 좀 불식이 된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이제 화학주가 장기적으로 큰 트렌드를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낙폭이 커졌고 거기다가 이제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화학주 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학주 살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 중국 모멘텀, 두 번째 경기 부양책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매수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사실은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 화학주에 대해서 여기 X 드셨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 이미 매수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일단 단단히 물리신 거라 보여지고 예. 일단 저는 이제 한 5월 달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제 4월 말이나 5월 달쯤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이제 화학주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내수 부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장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특히 에너지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은 당연히 중국이 내수 부양이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화학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빨라도 저는 아무리 빨라도 5월 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가운데 낀 입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가운데 낀 입장에서 유럽에 대한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시장 상황이 그 유럽에 대한 그 리스크가 안전적인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중국도 아직 투자가 아직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폭으로.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리스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 당장으로 봤을 때 이제 프랑스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서 올랑드랑 사르코지의 대결이 있는데 올랑드가 지금 아마 예측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랑스 쪽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유럽 쪽에 악영향이 단계적으로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야지 중국 쪽에서도 투자가 들어가고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한 번 더 정책적인 측면 변화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쪽의 화학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와야만 화학주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지뢰밭. 그래요. 그 지뢰밭의 중심에 지금 화학주가 서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대피소는 IT와 자동차다라는 부분 OX를 통해서 역시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IT와 차가 대피소? 그렇지 않다. 이따가 한번 대피소는 또 다른 대피소 여쭤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다들 이렇게 좀 안전하게 투자한다라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다 좀 이쪽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배 대리님과 상당히 엇갈리는데 예.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 관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얘기하자면은 현대기아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일단 1차 밴드 쪽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쪽 2차 밴드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쪽 관련해서 이제 IT 부품주 관련해서 이미 주가들이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디지텍 시스템이나 이쪽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행보 기간을 거쳐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IT 관련주들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한, 특히 2차 밴더 관련한 주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국인들도 오늘까지 이제 셀코에 6일 연속 순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단기적인 거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또 현대나 기아차 쪽에서 매도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쪽 2차 밴더들의 이 종목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래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코스닥 기업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오늘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그래도 큰 폭의 하락폭이 코스피보다는 있었지만은 요 근래 들어서는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IT나 자동차 관련 2차 밴드들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IT 관련 부품주들은 이미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뭐 갤럭시 S3 나온다 해서 부품주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 그런데 이제 아직 자동차 관련주들한 부품주들은 아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제 하청업체들이 이제 레벨업을 한번 시작한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도 제가 한번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현대기아차 관련주들인데 이따가 이제 꼭 끝까지 보시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IT 관련주들 말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를 해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게 실적 부분도 괜찮고 또 실적 부분도 괜찮고 한 번 더 주가도 한번 크게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차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꼭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지대는 IT 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품주 쪽, 특별히 자동차 부품주 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쪽에 또 대피소가 있습니까? 그 대피소라는 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월가에는 그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 뭐냐면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네, 세린메이.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닝 시즌이 절정에 달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의 막바지에 돌아서면은 그 경제 지표도 이제 3, 4월에 약간의 좀 비수기 성격이 띠기 때문에 그 수급 모멘텀과 이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시장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IT 차 쪽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IT 차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코스닥 업종입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나올 그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그 대형주보다는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업종들이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파른 하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월, 4월 말이 이제 지나고 5월 초로 갈수록 그 코스닥 업종 매매는 조금은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확실한 업종 위주로, 낙폭과대 위주나 아니면 좀 그 경제 지표나 뭐 정책 위주의 그런 테마성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IT 차 관련한 부품 코스닥 종목은 괜찮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매출 전방 쪽이 상당히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아랫단 쪽도 충분히 매출이 좋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실적이 이제 500원이 나와도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1000원을 예상하고 있다가 500원이 나오면은 분명히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그만큼 그 어닝이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되어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망감에 매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가진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실적 눈높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대리님,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주식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릴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고,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 비중을 한 30%,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2000선 아래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여 그 업종 순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고루고루 사둘 필요가 있다고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주가 어닝 쇼크,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어닝 시즌 막바지에 나오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실제로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주식 비중을 줄여서 조금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의 FOMC와 일본 BOJ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환율, 외국인 수급, 이렇게 쭉 그 네 가지에 관심을 두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시면은 조금은 이제 낙폭 과대주의로 위주로 이제 매수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도 시장이고 종목도 종목인데 김소연 대표님 외국인이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6일째 팔자. 제가 집계를 대충 해보니까 한 1조 5천억? 4월 달에는 순매도로 하는 첫 달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일 뭐 지수 자체도 일단 1970선에서만 1980선 내외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 장세가 수급이 재료에 좀 우선을 하는 장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 수급이 움직이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등락폭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길어봤자 한 이번 주 내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한 이번 주는 좀 당분간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한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4월 말쯤이나 해서 좀 시장이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이제 현재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관건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항상 위험할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 한 50%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 쪽에서는 이제 IT나 자동차 관련 2차 변제들 중심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본다면 수급이 살아있는 쪽, 실적이 좋은 쪽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네요. 자,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김선인 대표 그리고 배승호 대리 지난주 시간 똑같이 한 종목씩 꼽아주셨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수익률이 누가 더 많이 났을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결과 볼까요? 자, 배승호 대리의 이노스냐, 김선인 대표의 디지텍 시스템이냐, 분야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많이 났을까요? 승자는요? 와, 막상 막하야네요. 일주일간 수익률입니다. 장중 고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배 대리님이 10% 약간 웃도는 우리 김선일 대표님이 무려 14.6% 축하드리겠습니다. 디지텍 시스템 진정한 승자예요. 오늘까지도 고점 계속해서 경신하고 화면에 안 잡혔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네. 제대로인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배드리님이 워낙 종목을 잘 골라오시니까 예.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말 올라올 때. 예. 다 따라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버티니까 그나마 좀 더 잘 나왔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네, 한번 살펴주시죠. 이미 목표가를 넘었는데요. 네네. 디지텍 시스템이 너무너무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기관들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제 화면을 잠깐 잡아주시면 기관들의 수급이 단기 좀 4일 동안 들어온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23만 주 이상 지금 24만 주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기금도 많이 사주고, 특히 투시는 계속 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수급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거의 15%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매도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들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지만은 이미 시장 상황이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다음날 사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안 나시더라도 13% 정도 수익 나셨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가로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 그냥 매도하시고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안전하게 현금을 또 쥐고 있죠. 더 좋은 종목은 이따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15% 이상 난 김선윤 대표님 얘기 들어봤지만 사실은 두 분 다 지금 2주 연속
종목으로 10% 이상씩 내고 계시거든요. 우리 배대리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녹스. 예, 이녹스 뭐 중간에 이제 소재 업체들 연성 PCB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목표가 24,000원 들었는데 그 부분 딱 터치하면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네, 목요일날 역시 8%나 급등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그 저항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역시나 한 번에 넘진 못하고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밀린 부분 동안에 조금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투신이 계속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만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조금 잘 지켜보셨다가 23,000원 아래에서는 재매수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 쪽 스마트폰 판매가 지속 그 호황을 누릴수록 이런 PCB 업체들, 그냥 PCB 업체 아래에 있는 PCB 소재 업체들까지, PCB 소재인 이 이녹스까지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하지 말고 쭉 그냥 더 홀딩할까요? 네, 일단은 뭐 24,000원에서 팔지 못하셨고 지금도 팔지 못하셨다면은 예. 굳이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중기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면서 이 정고점이 24,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만 조금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두 분의 놀라운 수익률은 장중 최고점으로 저희가 집계한 결과이고요. 두 분이 출연하시지 않는 날이지만 장중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면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 있습니다.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일주일 만입니다. 두 분이신데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면 답이 있다네요. 자, 먼저 김선인 대표님이 아까 기다려라 종목을 언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이 보입니다. 세종공업 그리고 코텍이라는 종목 함께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번엔 배승호 대리님의 종목입니다. 아, 또 IT 종목이네요. 삼성전기, 코아크로스. 각각 두 종목씩 준비하셨는데 최종 한 종목 선택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디스텍 시스템으로 14.6% 수익 내신 김선윤 대표의 두 종목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세종공업이랑 이제 코텍 가지고 나왔는데 둘 다 일단은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거, 무조건 일단 좋은 거 두 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세종공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은 일단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이 100%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100%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일단은 세종공업 사장님께서 현대차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 자체가 끊기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알아두시고 일단. 그리고 매출 자체로 보면은 2010년에 한 7,800억에서 2011년에는 9,400억으로 2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올라갈 때마다 똑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충 퍼를 계산하면은 올해 실적 가지고 작년 실적으로는 퍼가 7.7 정도 되고 네. 올해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퍼가 한 6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재밌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업종 비교 차트라 그래서 지금 세종공업부터 한번 띄워드릴게요. 세종공업의 지금 월봉 차트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 현대차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띄워드리면 현대차의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아차 띄워드리는데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실 겁니다. 지금 200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작년 8월 때까지 주가의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비슷한데 지금 이거를 주봉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2010년부터 작년 8월 때까지는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이제 분홍색 부분 이제 세종공업 부분인데 현대랑 기아차는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움직이지만은 세종공업이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래요? 네,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세종공업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단지 주가만 지금 단지 밑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현대기아차랑 똑같이 작년 8월 때까지 똑같이 움직이다가 근데 다시 주가가 8월 달 이후로 빠지고 나서 유럽 리스크 이후로 빠지고 나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에 문제 없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고 납품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이 그랬듯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2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중국 법인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태
상태에서는 아까 이제 비교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못 가도 이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은 아무리 못 가도 일단은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00원 한 절반만 제가 잡겠습니다. 절반만 잡아서 16,000원 정도까지 가야지 정상이고, 만약에 현대기아차랑 똑같이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2만 원에 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종공 같은 경우는 이제 퍼 자체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은 또 괜찮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14,000원을 잡아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15,000원, 16,000원 뚫고서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굉장히 싸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납품처 확실하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종목, 이 종목이기 때문에 꼭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데 목표 가격은 들어봤고 매수가와 손절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매수가 굳이 뭐 잡아드리자면 지금 현재 딱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현재 모든 이평선이 거의 수렴되어 있는 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500원, 12,700~800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종공업 설명이었고요. 코텍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코텍 설명을 드리면, 코텍이라는 기업을 좀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카지노를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카지노를 가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가지고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요즘 다 전자식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 전자식으로 돼 그렇군요. 있는데 그 전자식 부분을 그 전자 화면을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세계 점유율 1위 업체 중에 하나가 코텍입니다. 세계 점유율 51%에 해당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업체로 다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또 의료용 모니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캐나다 스마트사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전자 칠판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점유율은 47%다. 47%인데 저희 코텍과 함께 업무 제휴를 통해서, 기술력 제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코텍의 매출자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코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한 10,000원 초반에서는 코텍은 지금 굉장히 좀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코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10,000원, 12,000원까지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61선과 120선을 깨고서 확실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텍의 가장 제가 추구하는 적정 주가는 현재가입니다. 1,500원 정도.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이 종목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가에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큰 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신다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딱 61선과 120선 아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고, 또 수급상 양호하고 매출도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코텍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한 11,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한 1,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공업과 코텍 설명 한번 들어봤는데, 최종 한 종목 선정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동안 우리가 배대리님의 두 종목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코아크로스 다 IT 갖고 나오셨네요. 네, 금일은 다 IT만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삼성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다들 아시다시피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MLCC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1분기가 이제 예상치보다 어닝이 좋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돌면서 조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Q까지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LCC 자체가 상당히 저가 상품이고 마진이 안 나는 상품인데, 실제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팔리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그 MLCC까지도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당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우선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였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월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LED와 함께 그 MLCC 부분이 상당히 호조로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상승했던 부분인데,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물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V자 방등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형성된 추세는 지속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추세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3월부터 해서 투신 기간 전체 보시면은 3월부터 쭉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이 확실하고
그 추세가 살아있는 삼성전기 좀 매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이 코아크로스입니다. 잠시만요. 삼성전기 가격 얘기를 먼저 좀 듣고 가고 네네. 싶은데 제가 일단은 좀 눌려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제 쫓아가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14,000원 이하에서 14,000원 이하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104,000원. 네, 죄송합니다. 104,000원 이하에서 예. 매수를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조금 그 추세를 벗어나는 98,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은 매도를 했다가 지켜보는 전략으로, 그다음에 추세 채널 상단을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11만 5천 원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매도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채널을 쭉 보시면서 이 채널을 계속 보시면서 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아크로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코아크로스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 시총 자체가 상당히 작은 업체인데요. 이 광통신망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답게 이런 랜선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발전을 해서 광통신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업체가 2010년에 2년을 투자해서 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국으로 매출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 통신망 투자가 개시됐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그 중국의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코아크로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도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일 이제 그 저항선을 뛰어넘으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로 시초가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원, 강하게 상승한 갭이 있었던 이제 1,700원에 손절가를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일주일 사이인 2,260원. 좀 중장기를 보시면은 좀 더 홀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두 종목 언급하신 김선일 대표의 최종 종목명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세종공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참고드린 비교 차트 생각해 보시면은 왜 사야 될지 아실 겁니다. 세종공으로 네.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선일 대표는 세종공업, 배송호 대리님의 최종 종목은요? 네, 저는 코아크로스로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하신 코아크로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최종 종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선일 대표님은 세종호업과 코텍을 언급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배승호 대리님은 오늘 삼성전기와 코아크로스를 언급하셨는데 최종 종목으로는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배승호 대리님은 코아크로스, 김선일 대표님은 세종공업. 가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선일 대표님의 세종공업은요, 중국 진출의 실적 증가 얘기도 있었지만 현대기아사 대비해서 싸다, 저평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하셨고요. 코아크로스의 경우에는요, 중국 통신망 투자가 막 개시가 됐죠. 일단 오늘 거래량 폭발하면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손절가도 잘 봐주시면서 목표가는 또 다른 신고가인 2,26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월요일 시초가에 붙자고 한번 전략적으로도 세워주셨네요. 네, 배승호 대리의 코아크로스냐, 김선일 대표의 세종공업이냐,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개편하면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에서 50%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4월 이내 신청하신 다음에는요, 3개월 동안의 가격으로 6개월간 전문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